2주간 방송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심심해서 죽겠다고 해. 맨날 전화를 한 정청래. 주진우 책을 왜 들고 나와? 지금 본인이 광고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홍보인 정청래입니다.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이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제가 이 책을 낸 출판사 푸른숲 출판사의 홍보대사입니다. 인세도 좀 받으시나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책 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띄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보니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 영화 판권이 팔렸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영화 판권이 팔렸고. 난 주진우가 지금까지 언어를 하면서 정의롭기만 한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애국에 좀 비협조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애국자가 돼야 되잖아. 애국자를 위한 입문서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이명박 뒤를 쫓아다니는지 주진우 잘 썼어. 책도 나오지만 9월 첫째 주에 이명박 추격기 다큐가 나옵니다. 예, 프로젝트 두 번째 영화 저수지 게임.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봉 직전에 2주 후에 감독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미리 홍보해 둡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또 저로 좀 이렇게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역할을 하시게요? 주진우 역할은 내가 하면 안 되고. 이명박 역할 하시려고? 그건 얼굴이 분장이 안 돼. 얼굴 분장이 안 되니까 주진우를 돕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의원님은 전혀 몰랐잖아요. 하여튼 제가 그 출연 꼭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제가. 자, 퀴즈 1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많이 사용한 일자리. 단어는 어떻게 많이 맞췄어? 빨리. 이게 중앙일보에서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발언하거나 한 걸 14만 자를 시뮬레이션을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일자리라는 단어, 이 단어를 217번 사용했답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 2번 정답 맞춰주세요. 2번도 2번이겠죠, 그럼.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배치했어요. 3번입니다. 3번. 자, 주제벌 키워드는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보 확립이라는 그 주제를 제일 많이 사용했답니다. 3번은 1번. 2번. 1번 저는 아니고요. 이걸 답을 제가 다 외울 수 없어서 다 3번으로 배치했어요. 정답을. 초고소득자, 소자가 빠졌어요, 지금. 초대 기업 증세, 이게 소위 말하는 핀셋 부자 증세인데, 이 정책이 무려 85% 이상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했을 때는 그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중동 이런 데에서 종부세가 만약에 그것이 세금 폭탄인 것처럼 막 대마고급, 이거 해석해 주세요. 대마고급. 악선동. 갑자기 그런 고급 용어로 쓰셔가지고 웃겼어요. 네. 대마고급을 하니까 내가 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조중동 힘이 그때는 그렇게 셌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때는 SNS와 팝하이스가 없었거든. 그걸 어떻게 방어해 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85%의 지지율을, 이것이 제일 높은 정책이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요게 이제 굉장히 있다. 중요한데요. 있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세 저항은커녕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 71.7%. 다음 것도 볼까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긍정이고. 최저임금. 질병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거의 70%, 69.2%. 이 문재인 케어인데요. 보통 오바마 케어,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똑같은 케어인가? 근데 다른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 무가입자 3,200만에게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금을 걷어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는 메디푸어를 없애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5만 가구 정도가 실제로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지금 계속 전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건데 이 또한 매우 놀랍도록 이렇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건보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자동으로 강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 피부에 와닿게 바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건보 얘기하면서 10년 동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신뢰가 또 있는 거 아닐까요? 이명박 정부 때 보험금이 남았어요. 1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1조나 남겼어요.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좋은 거다. 그렇지 않은 거죠. 급한 사람한테 다시 돈을 써야지 왜 그걸 적립을 하냐고. 전기 예비 효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21조 지금 쌓여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반 11조를 헐어 쓰고 그리고 건보가 이렇게 적립금이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전체 건보료의 14%를 원래 법적으로 지금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헐어 쓰고 14% 기재부 보조를 받고 지금 3% 인상률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재원이 확보된다. 부동산 대책 있지 않습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도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지금 집값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더 낼 의사가 있는 거죠. 그 이전의 정권들이 세금을 예를 들어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그게 나한테 피부에 와닿게 혜택이 돌아온 적이 없거든. 그렇게만 된다면 더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해먹지는 않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은 이겁니다. 지금 집값이 잡혀 있는데 히든 카드는 아직 안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던져놓고 집값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추세를 보고 히든 카드는 보유세 인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카드를 다 안 깠어요. 그런데도 집값이 잡혀가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갤럽에서 취임 100일 조사를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2등입니다. YS 때 그때 하나의 숙청하고 막 하고 그럴 때 그때 지지율이 83%였는데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은 두 번째 78%를 기록했는데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역대 대통령 최하 지지율 김총수 맞춰보세요. 누구겠어요? 박근혜. 이명박. 이명박. 맞아. 21%였습니다. 그때. 그때는 쇠고기가 바로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쇠고기가 바로 터져가지고 바닥을 박박 끼웠죠. 네. 박근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대면보고입니다. 대면보고를 무려 267번 이렇게 받았고요. 업무 지시는 총 48번 했는데 첫 번째 업무 지시가 뭐죠? 김총수? 일자리위원회 만들기. 정답. 그럼 마지막 48번째 그만해요 이제 그거. 살충제 달걀. 네. 그거 업무 지시 했습니다. 이렇게 SNS도 활발한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뭐냐면 메르켈 총리하고 점심 먹고 나와서 교민들 쭉 줄 서 있었잖아요. 100m. 그거 악수하는 거. 그리고 메르켈이 뒤따라가면서 어머 이런 거 처음이야. 어머 이런 거 처음 봐. 어쩜 이런 대통령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방문수를 기록했다고. 의원님 스토커예요? 이런 거 다 어떻게 통계 자료를 뽑으신 건가요? 이것은 애국적 열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Grazie, carbonara. Welcome, sir. Here's fish and chips. 하이, 돈코츠 라면 데스. 현지 음식도 좋지만 너무 느끼하면 입에 안 맞을 때가 있죠? 언제 어디에서나 해외여행의 필수품! 밥 생각나는 소스로 한국인의 매운맛을 휴대해보세요. 다양한 요리를 맛있게 화학 첨가물이 없는 프리미엄 소스.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이명박 뒤를 쫓아다니는지 주진우 잘 썼어. 책도 나오지만 9월 첫째 주에 이명박 추격기 다큐가 나옵니다. 예, 프로젝트 두 번째 영화 저수지 게임.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봉 직전에 2주 후에 감독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미리 홍보해 둡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또 저로 좀 이렇게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이 역할을 하시게요? 주진우 역할은 내가 하면 안 되고 이명박 역할 하시려고? 그건 얼굴이 분장이 안 돼. 얼굴 분장이 안 되니까 주진우를 돕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의원님은 전혀 몰랐잖아요. 하여튼, 제가 그 출연 꼭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제가. 자, 퀴즈 1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일자리.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맞췄어, 빨리? 이게 중앙일보에서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발언하거나 한 걸 14만 자를 시뮬레이션을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일자리라는 단어, 이 단어를 217번 사용했답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 2번 정답 맞춰주세요. 2번도 2번이겠죠, 그럼.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배치했어요. 2주간 방송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심심해서 죽겠다고 해. 맨날 전화를 한 정청래. 비즈니스 책을 왜 들고 나와? 지금 본인이 광고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홍보인 정청래입니다.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이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제가 이 책을 낸 출판사 푸른숲 출판사의 홍보대사입니다. 인세도 좀 받으시나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책 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띄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보니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 영화 판권이 팔렸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영화 판권이 팔렸고. 난 주진우가 지금까지 언어를 하면서 정의롭기만 한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애국에 좀 비협조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애국자가 돼야 되잖아. 애국자를 위한 입문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21조 지금 쌓여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반 11조를 헐어 쓰고, 그리고 건보가 이렇게 적립금이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전체 건보료의 14%를 원래 법적으로 지금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헐어 쓰고 14% 기재부 보조를 받고 지금 3% 인상률,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재원이 확보된다. 부동산 대책 있지 않습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도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지금 집값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더 낼 의사가 있는 거죠. 그 이전의 정권들이 세금을 예를 들어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그게 나한테 피부에 와닿게 혜택이 돌아온 적이 없거든. 그렇게만 된다면 더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해먹지는 않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은 이겁니다. 지금 집값이 잡혀 있는데 히든 카드는 아직 안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던져놓고 집값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추세를 보고, 히든 카드는 보유세 인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카드를 다 안 깠어요. 그런데도 집값이 잡혀가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갤럽에서 취임 100일 조사를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2등입니다. YS 때, 그때 하나의 숙청하고 막 하고 그럴 때, 그때 지지율이 83%였는데, 역대 대통령 조세 저항은커녕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 71.7%. 다음 것도 볼까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긍정이고. 최저임금. 질병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거의 70%, 69.2%. 이 문재인 케어인데요. 보통 오바마 케어,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똑같은 케어인가? 근데 다른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 무가입자 3,200만에게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금을 걷어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는 메디푸어를 없애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5만 가구 정도가 실제로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지금 계속 전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건데, 이 또한 매우 놀랍도록 이렇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건보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자동으로 강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
피부에 와닿게 바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건보 얘기하면서 10년 동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신뢰가 또 있는 거 아닐까요? 이명박 정부 때 보험금이 남았어요. 1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1조나 남겼어요.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좋은 거다. 그렇지 않은 거죠. 급한 사람한테 다시 돈을 써야지 왜 그걸 적립을 하냐고. 전기 예비 효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자, 주재벌 네. 키워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보 확립이라는 그 주제를 제일 많이 사용했다. 3번은 1번. 2번. 1번 저는 아닐까요? 이번이요. 이걸 답을 제가 다 외울 수 없어서 다 3번으로 배치했어요. 정답을. 초고소득자, 소자가 빠졌어요, 지금. 초대 기업 증세, 이게 소위 말하는 핀셋 부자 증세인데 이 정책이 무려 85% 이상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했을 때는 그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중동 이런 데에서 종부세가 만약에 그것이 세금 폭탄인 것처럼 막 대마고급, 이거 해석해 주세요. 대박고. 악선동. 갑자기 그런 고급 용어로 쓰셔가지고 웃겼어요. 네. 대마고급을 하니까 내가 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조중동 힘이 그때는 그렇게 셌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때는 SNS와 팝하이스가 없었거든. 그걸 어떻게 방어해 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85%의 지지율을 이것이 제일 높은 정책이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요게 의견이 이제 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있다. 조세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